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프로세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를 다뤘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함수가 이제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create process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프로세스 하나를 이제 생성을 한 거죠. 이렇게 얘를 생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함수가 반환하는 것이 이제 핸들이었죠. 햄이 아니고 핸들. 오타가 났네요. 핸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 핸들이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식별자로서의 핸들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핸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예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거든요. 얘한테다가 대고 wait for single object, ch가 아닌데 single obj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감시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반환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의 어떤 종료 시점을 인지했죠. 종료 시점을 인식했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시점이에요. 시점. 이 시점이라는 걸 디텍트 할 때, 의도적으로 시점을 만들 때 뭘 쓰냐면 이벤트라는 걸 써요. 윈도우에서. 근데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 이제 그거를 시그널이라고 하죠.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벤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조상 거의 똑같고 이름만 달라요. 우선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이제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 생성해 가지고 요게 종료되는 시점, 핸들에 리셋되는 시점을 인지해 가지고 얘가 동기화하는 요런 방식 말고, 이번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이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요게 그 세트, 그러니까 상태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얘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건 두 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그널드가 있고요. 그 다음 리셋.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set은 이제 시그널드, 리셋은 이제 non 시그널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좀 보시면은, 이제 그 security descriptor 같은 경우는 이걸 호출하는 프로세스를 상속할 거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너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뉴얼 리셋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요 이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이벤트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또 감시하고 있는 그 wait 함수들이 뭐 wait for 뭐 single이든 multiple이든 오브젝트 함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함수가 한 개가 아니고 만약에 n 개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P1이라는 데서 이 이벤트를 웨이트하고 있고, 또 P2에서 그 다음 P 뭐 n번에서 이 이벤트를 다 감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이벤트를 강제로 셋해 버리잖아요. 그럼 셋 이벤트 하게 되면은 이벤트가 말 그대로 세트 상태로 바뀌죠. 시그널드로. 그런데 이제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가 만약에 반환을 해. 이걸 인지해서 얘가 띵 반환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그걸 반환하면서 이걸 다시 리셋 상태로 만들어요. 다시 리셋 상태로 만들게 돼 있는데, 자동으로. 그런데 이제 매개 변수 두 번째 보면 이제 매뉴얼 리셋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리셋 이벤트라는 함수를 불러서 강제로 이제 그 리셋 상태로 만들어주기 전까지, 즉 non 시그널 상태로 만들어줄 때까지 얘가 오토 리셋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 프로세스 여러 개일 때를 제가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기다리는 놈이 세 놈인데 그 중에 한 놈이
이게 리셋 때 뭐 이렇게 리셋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던졌는데 이 수신한 애가 그걸 먹어버리는 거죠. 리셋했어. 그럼 나머지 이 두 놈은 어떻게 되냐? 저 이벤트를 수신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리셋 상태로 오토 리셋으로 그 매뉴얼 리셋으로 하게 되면 셋 상태가 유지되죠. 그럼 얘네들도 싹 다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매뉴얼로 만들 일이 종종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또 그놈의 우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여튼 동기가 넘어가면 우연에 맡기는 경우가 하여튼 무수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커널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그 커널 오브젝트에 대해서는요, 이런 OBJ에 대해서는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이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이름에도 스코프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개념이 있는데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걸로 쓰면은 이름 없는 핸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범위로 제한이 되지만 만약에 프로세스 수준까지로 동기화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범위라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제 다뤄봐야 되는데 일단 개념적인 얘기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리턴 오브젝트 같은 경우 여기 레퍼런스를 잠깐 보시면 이 함수가 성공하면은 핸들을 반환한다. 이벤트 객체에 대한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불렀는데 얘가 이제 그 핸들이 이제 널이 리턴된 거죠. 에러가 났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getLast 에러를 콜 해봐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에러가 이름이 이미 있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이제 create가 아니라 이제 create에 실패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을 하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이미 있으니까 대체하죠. 뭘로? 오픈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create 대신에 오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섞어 쓰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코드 수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쌍을 이루는 제가 이제 예제를 만들 텐데 이 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소위 그 실무 코드라는 표현 제가 좀 굉장히 안 좋아하죠. 실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정말 자주 사용됩니다. 자주. 그래서 이제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좀 사족을 달고 일단 이론 설명했으니까 한번 끊고 바로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